글로벌 가구 대기업들이 기술력, 마케팅, 물류망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시대. 표준화된 디자인, 전국 단위 유통망, 빠르고 효율적인 대량 생산 방식으로 가구 산업의 흐름을 바꿔놓았다. 하지만 그 틈바구니 속에서도 지역 기반의 중소기업들은 살아남고 있다. 고객의 공간에 맞춘 구조를 직접 설계하며 느리지만 정직한 방식으로 가구를 만들어 온 사람들. 대기업과의 경쟁 속에서도 자체 생산, 맞춤 설계, 지역 고용이라는 원칙을 끝까지 지켜낸 중소기업. 오늘은 가구 중소기업들의 꺾이지 않는 장인 정신과 생존 전략을 조명해 본다. 충북 청주시에서 열린 가구 박람회. 충청권 최대 규모의 가구 인테리어 전시회로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다. 디자인 가구, 입주 신혼 가구, 주문 제작 가구 등 다양한 가구들이 전시되었다.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침대를 좀 보려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오래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이제 기능도 기능이지만 좀 소재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기존에는 이렇게 다양한 브랜드를 접할 기회가 없었어서 근데 오늘 이렇게 많은 브랜드의 가구를 보니까 뭐 마음에 드는 가구도 많고 좋은 것 같습니다. 스마트한 기능, 맞춤형 디자인, 친환경 소재 활용 등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라 가구도 그동안 많이 변한 게 사실. 일단 표면에 보시면은 표시가 아예 안 나 있는 인덕션 식탁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쓰시면 가능하고 뭐 찌개나 뭐 이런 걸 좀 다시 데펴 먹고 싶다 하시면은 리모컨을 작동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작은 식탁에서 좀 활용적인 식탁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다가 확장이 되면서 인덕션까지 들어가 있는 식탁이 어떨까라는 생각에 지금 구성을 해서 만들게 된 거고요. 현재 우리나라 가구 산업의 전반적인 트렌드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특히 이제 인구 구조가 변하면서 1인 가구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듈형 가구나 초개인화된 가구를 선호하는 성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브랜드 파워를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없는 가구보다는 브랜드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고 디자이너가 누군지 나타나 있는 그런 것들을 점점 선호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가구 산업은 여러 규제와 제도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역관세 문제, 인증 관련 규제에 따른 기업 경영 부담 등 많은 현안들이 가구 산업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글로벌 가구 기업들은 광고로 유통망으로 소비자의 취향까지 설계하려고 한다. 빠르게 바뀌는 트렌드에 맞춰 기기가 정밀하게 뽑아내는 가구들. 그 중심에서 우리의 가구 중소기업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특판 가구라 그래서 그 규모가 큰 가구 회사들이 유지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게다가 대형 가구 회사들이 수출까지 상당히 활발하게 했었습니다. 근데 중국이 성장을 하고 동남아시아가 또 기술적으로 성장하고 하면서 그 시장을 사실상 많이 뺏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구 산업의 메카 포천시. 가구 중소기업들은 대량 생산이 아닌 주문형 생산으로 눈을 돌렸다. 가구 제작의 기초가 되는 기본 보드의 제작. 이 기업은 이런 기초 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중소 가구 브랜드들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가구들의 소재는 주로 파티클 보드와
MDF라 부르는 중밀도 보드다. 가구 표면에 붙이는 필름형 마감재인 데코 시트. 가구의 외관을 결정짓는 핵심 소재다. 다양한 질감이나 색이 가미된 데코 시트를 보드나 MDF 위에 붙여 사용한다. 열과 압력으로 프레스하여 부착시키는 방식으로 본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적 방식이라고 한다. 기존의 장비는 1,300톤 규모의 프레스를 가하지만 보아 프레스는 2,800톤 규모의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아래 같은 다양한 질감을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고압 프레스를 통해서 나뭇결, 가죽 느낌 같은 특수한 질감의 보드가 생산 가능하다. 이렇게 가구 제조기업의 요구에 따라 맞춤 생산을 하고 있는 것. 가구 제조사가 요청하는 사이즈, 형상, 스타일에 맞춰 보드를 절단 가공한 후 납품한다. 작은 단위의 다품종 자재의 생산도 가능한 시스템. 일반 대형 공급업체가 하지 못하는 소량 주문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최대 생산 캐파는 10만 장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포천에는 가구 특화가 된 지역이라서 약 400여 개의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포천에 있는 가구 공장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서울까지도 보드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중심 공급망에서 벗어나 상생형 생산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또 다른 가구 제조기업. 포천에 본사를 둔 가구 중소기업이다. 직영 공장을 운영하며 설계부터 제작, 시공, AS까지 전 과정을 자체 시스템으로 처리한다. 이 기업은 여닫이 장롱을 비롯해 슬라이드식 장롱, 고객 맞춤형 장롱 등을 생산하고 있다. 거대 가구 브랜드가 시장을 점령하며 중소토종 가구업체가 설 자리가 좁아진 현실에서 독자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자체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고 한다. 거대 기업들 속에서 저희는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해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대 기업들은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섬세한 부분을 저희가 잘 파고들어서 고객의 니즈를 다양하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가구, 그런 제조 회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구의 생산은 용도에 따라 내구성, 무게, 가격 등을 고려해 자재를 선정한 후 재단, 조립, 출고의 단계를 거친다. 가구의 재단 과정은 원자재를 최종 가구 형태로 가공하기 위한 기초 공정이라 할 수 있다. 직선 재단, 곡선 재단은 물론 모서리, 홈 등 미세한 치수가 중요한 경우 CNC 장비를 사용해 설계 도면에 맞춰 재단한다. 절단된 목재의 모서리를 부드럽게 마감하고 목재 간 결합을 위한 타공 작업, 즉 피스나 볼트 등을 넣기 위한 보링 작업도 진행한다. 재단된 판재는 노출된 단면을 보호형 마감재로 감싸 부착하는 엣지 밴딩의 공정을 거친다. 여기는 그 조립 공정을 가기 전에 엣지 밴딩 기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이셔츠로 얘기하면 단축 구멍에 실을 몇 번을 감느냐에 따라 가지고 명품이 되는데, 여기도 엣지 밴딩기는 그 보드, 그러니까 그 소재의
마감 부분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엣지 밴딩은 본격적인 조립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거치는 공정이다. 특히 MDF나 파티클 보드 등의 보드류를 사용하는 가구 제작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며 가구의 품질, 내구성, 안전성을 좌우한다. 이렇게 마감 처리된 자재들은 조립 과정을 거친다. 가구의 조립 과정은 재단 가공된 부품들을 조립해 하나의 완제품으로 만드는 공정이다. 바닥판, 측판, 윗판, 뒤판을 조립하여 직각 정렬을 확인. 이 과정에서 뒤틀림이 발생하면 문짝이 안 맞거나 서랍이 닫히지 않을 수도 있어 세심한 작업이 필요하다. 조립 과정은 가구의 내구성, 미적 완성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작업과 기계 작업이 정교하게 병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곳에서는 이런 숙련된 가구 기술자들이 30년 넘게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다른 곳은 다 자동화 설비로 재단하고 작업하시는데 이거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다 틀리기 때문에 전부 이게 손으로 해야 돼요. 다른 데는 기계 쪽을 전부 자동화를 하는데 이거는 붙박이 이거 마감재는 그렇게가 안 돼요. 왜 그런 거죠? 인테리어 그 평수가 달라서 그런 거요? 그렇죠. 하면 5mm, 10mm 차이. 한 집에 들어가는데도 다 틀려요. 각 방마다. 높이 틀리지, 폭 틀리지, 다 틀리니까. 수많은 디자인을 일일이 다르게 재단해야 하고 1mm의 오차로도 조립 불량, 자재의 틀어짐 현상이 생길 수가 있기에 고도로 숙련된 가구 장인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소비자의 또 만족도를 높이려면 소비자 원하는 부분을 아주 디테일하게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납품종 소량 생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의 니즈를 맞추려면 작업하는 부분도 이렇게 수동적으로 그다음에 그 장인을 통한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튼튼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의 전략은 다품종 소량 생산. 소비자의 만족도를 늘려야 하니 그만큼 품목은 많아지고 제품 생산량은 적어지는 형태다.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전국 각지에서 온 트럭들이 이곳에서 만들어진 가구를 싣고 간다. 우측에 이제 두 번째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바깥쪽으로 가구의 출하가 끝나면 바로 이어지는 아침 회의. 공명이 많이 떨어지고 이 기업의 회의는 매일 아침 7시에 시작된다. 지금 이 이른 아침에 시작한 회의지만 열띤 토론이 이어진다. 손잡이를 개발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손잡이가 너무 지루해요. 사실 우리가 쓰는 게. 좀 문제가 있어요. 전에도 써봤지만 오늘 회의 주제는 가구의 손잡이에 대한 내용. 양쪽 손잡이 이거 손잡이 바 손잡이 달아. 손잡이 달아서. 손잡이는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기능성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손잡이 하나를 개발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한다. 제품 개발 방향에 대해서 참고가 됐던 게 도리어 예전에 한 10년, 20년 전에 유행하던 손잡이였습니다. 그 손잡이가 1, 20년 전쯤에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저희가 조금만 수정을 하면 지금도 멋스럽게 쓸 수 있을 만큼 좋은 제품 디자인이어서 그거를 수정 변경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휨이나 이런 게 좀 덜 보일 수 있도록. 침대와 주방 가구 등을 함께 다루는 종합 가구 기업이 아닌 장롱만으로 한 우물을 판 기업. 해서 우리가 신제품 품평에도 있지만 이 기업은 공장과 본사가 위치한 포천시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착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문화 차이 때문에 한국 채권도가 회사 소통이 잘 안 되고 더 식사문화도 돌려서 많이 힘들었는데 회사 보석 팀장님들이 많이 알려주고 회사에서도 음식도 맞춤 제공해줘서 힘들 것은 많이 극복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내 지역 경제는 제가 살린다는 그 각오로 열심히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도 함께, 그리고 저희 같이 일하는 그 직원분들도 함께 모두 이제 더 나은 회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예전부터 장농은 집안의 재산 목록 1호였다. 이사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장농의 위치일 정도로 장농이 자리를 잡은 후 나머지 가구를 배치했다. 장농은 이불, 외투 등 부피가 큰 필수 생활용품을 수납하는 가구다. 그만큼 장농은 만들기 힘든 제품이었다. 부피가 컸고 무거웠다. 소비자의 요구도 까다로웠다. 장농 하나로 시작해 장인 정신과 지역 공생의 철학을 지켜온 중소기업.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밀려들며 연매출 500억 원을 넘기면서 지방 가구업계의 신화로 불리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1997년 IMF 외환 위기는 예의 없이 이 기업에게도 덮쳐왔다. 매출은 90% 이상 줄었고 외상 거래는 멈췄으며 은행 대출도 끊겼다. 그리고 결국 버틴다는 말 외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세상에 어디 공짜가 있겠습니까? 그만치 부단히 노력할 수밖에 없고 또 어떤 누구도 다 열심히 하지만 그보다 조금 더 해야지만이 이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다. 그걸 이겨내려면 그분들보다 조금 잠도 덜 자고 조금 더 노력하고 연구하고 특히 제가 제일 강조하는 부분은 신제품 개발.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꼭 필요한 제품을 만들어준다면 우리 회사 제품이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접 조명은 떨어지게 전면이 왔을 때 시공상 문제가 있지 않나요? 버텨낸 자만이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는 것. 위기 속에서 새로운 제품들을 다시 내놨다. 이 가구 기업의 주력 제품이 된 슬라이딩 붙박이장. 문을 여닫기 위한 여유 공간이 필요 없는 구조로 좁은 방, 벽면 공간 활용이 필요한 주거 형태에 최적화된 가구다. 이 슬라이딩 장에는 가구 기술 말고도 레일, 댐퍼 같은 하드웨어 기술이 적용됐다. 이제 저 댐핑 시스템이 사실 내구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 슬라이딩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 댐핑 시스템이 완전하지 않아서 도어가 열고 닫을 때 탈선이 많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협력업체와 수만 번 개폐 테스트를 통해서 더욱더 완벽한 댐핑 시스템을 구현하게 되었고 현재는 문제없이 제품을 출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한 가구 업체의 실험실. 여러 가지 문들의 개폐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슬라이딩 도어 레일이나 댐퍼 등 가구에 들어가는 가구 부자재를 전문 제조 공급하는 이 업체는 자체 생산하는 자동문의 개폐 테스트 외에도 다른 가구 기업의 의뢰도 받아 수많은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다. 테스트하는 것은 내구성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하드웨어, 메인 모터, 컨트롤, SMPS 이것들을 통틀어서 다 같이 한 번에 테스트하는 중입니다.
문이 일정한 힘으로 닫히는 소프트한 클로징. 이런 디테일은 사용자 경험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슬라이딩 도어의 조용한 개폐에는 이런 수많은 테스트가 바탕이 되어 있다. 슬라이딩 방식 가구의 필수적인 레일 시스템과 브라켓, 바퀴 등의 하드웨어는 이렇게 지역 협력사와의 분업 체계를 통해 공급받는다. 대기업 부품사들이 최소 수량 조건을 요구하는 반면 이런 업체는 중소가구사의 유연한 생산 구조에 발맞춰 소량 맞춤 생산이 가능하다. 이는 맞춤 가구, 소량 다품종 생산이 중심인 지역 가구 기업과의 협업에 최적화된 시스템이다. 소상공인으로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회사는 타 회사와 달리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나마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을 바탕으로 언젠가는 이 붙박이 최고의 브랜드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실용적인 방식으로 사용자 중심의 가구를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들. 대형 가구 브랜드와의 경쟁 속에서 중소가구 기업들은 속도보다는 지속성을 선택해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쌓는 것. 이것이야말로 중소기업의 생존의 기술이 아닐까. 대형 가구 회사들이 우리나라에서 빠르게 사라진 이유가 굉장히 유연화가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조그만 가구 회사들은 되게 유연합니다. 그때그때 바로바로 트렌드에 맞춰서 뭐 주민형 가구를 만들 수도 있고 제품 가구를 갖다 생산할 수도 있고 또 오히려 그 기술을 집약시켜서 장인 정신을 녹여서 또 제작을 할 수도 있고. 저는 가구 산업은 중소기업형 가구 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보다 오래, 누구보다 묵묵히 버텨낸 이들이 만드는 가구. 무너진 적도 있었고 버텨야 했던 시기도 많았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스스로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남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 속엔 내일에 대한 신념이 함께 깃들어 있었다.